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 원, 묘를 모두 가진 사도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도세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어가 아무래도 뒤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제2 권력자였었던 세자로부터 결국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이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도세자의 이런 극적인 사람 때문에 결국 이것이 많이 영화, 드라마화돼서 결국 크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세자는 왜 뒤주에서 죽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마련인데요. 이 질문의 대답은 영조가 그의 아들을 사도세자를 위해서 직접 지었다고 하는 이 묘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1762년이라고 하는 그가 죽은 해가 바로 이모하변이라고 하는 사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직접 뒤주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속에는 영조의 가계를 통해서 이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조는 사실 정비소생에서 아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소위 후궁에 서서 소위 왕 일을 계승할 만한 아들이 낳게 되었고요. 그래서 5살이 되었을 때 이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돼서 효장세자가 되었습니다만 이도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죽었고 그 위에 후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뒤늦게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세자가 되겠습니다. 후궁이었던 영빈 이씨 소생으로 태어났었던 이 사도세자는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게 그가 사도세자를 얻은 나이가 42살이 되겠고요. 결국 이 42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할아버지가 될 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얻은 사도세자이다 보니까 그 2살에 이미 세자로 책봉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똑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컸었고 결국 이런 기대 속에서 1749년 세도세자가 대리청정에 이르기까지 되었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이 사도세자의 묘지를 잠시 읽어보게 되면 사도세자는 이름이 선이고 자가윤관으로 영조 즉위 을묘년 1월 21일 영빈의 아들로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였고 자라면서도 그럴에도 통달하여 조선의 성군으로 기대되었다. 오라 성인이 배우지 않고 거꾸로 태갑에 난잡하고 방종한 짓을 배웠더라. 자성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훈유하였으나 제멋대로 원교를 지어내어 군소배들과 어린이 장차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노라 라고 하는 그의 묘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사도세자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를 스스로 자결하도록 했으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지금 창경궁 안에 문정전 앞마당의 뒤주에 가닿고 8일 만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런 극적인 내용 속에서 생겨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의 시신이 빠져나가게 되는 문 앞에 선인문 앞에 자라고 있었던 이 회화나무, 곱게 자라는 회화나무도 그의 시신이 나가는 이 문 앞에 있었던 회화나무도 그에게 예를 취해서 이렇게 굽어졌었다라고 하는 설화가 전해져 올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인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명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르기 전에 이미 폐서자로서 그의 직위가 상실되었었는데 죽고 난 뒤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도, 생각할수록 슬픈 정말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게 되었고, 결국 배봉산 자락의 묘소를 조성하면서 그의 이름을 수운묘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사당을 조성해서 또 수운묘라고 불러왔었던 것이죠. 자, 정조 임금은 그의 아들이 되겠는데, 이 사도세자에게 장원이라는 존호를 올리고, 자, 사도세자에게 존호를 올리고 묘를 원으로 올려서 영우원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789년에 영우원을 수원 화성으로 소위 이전을 하면서 능호를 현능원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난 뒤에 이 광무 3년에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고 능호도 육능으로 격상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시대 처음에 죽음 이후만 하더라도 사도세자로서부터 폐서인이 됐던 데에서 이제 점차 격상이 되어서 수운묘에서 영우원, 현능원을 거쳐서 육능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그가 묘가 쓰여졌었던 것은 배봉산 아래에 바로 오늘날의 서울 시립대 인근의 자리에 위치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리터에는 이장을 하고 난 뒤에 이곳에 영우원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아 있어서 그의 묘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현재는 이곳 화성으로 이전해서 현융원, 오늘날의 육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의 사당은 수나방에 있었던 사당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함춘원짜리로 옮기게 되면서 격상돼서 경모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이 나중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천이 되고 난 뒤에는 그의 신의가 종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모궁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곳에서 종묘로 옮겨가게 되어서 지금 제15실에 이 장조의 황제와 원경의 황후 홍씨, 해균궁 홍씨가 되겠죠. 위패가 정묘에 모셔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수운묘로서 왕으로 있다가 폐위된 경우에 해당되어서 묘라고 하는 칭호가 쓰여지게 되었다가 왕세자나 왕세자 빈의 무덤으로 이렇게 격상되어서 영우원, 현융원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었고, 또 이어서 왕으로서 이렇게 추중이 되게 되면서 화성의 육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사도세자는 결국 이런 묘로부터 원을 거쳐 능으로까지 추봉되게 되는 유일한 임금이 결국 사도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사도세자의 친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정조가 되겠고요. 정조의 아들이 수운조가 되겠고요. 이 수운조의 아들이 바로 이 효명세자가 되는데, 효명세자가 일찍 죽고 난 뒤에 이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소위 정조의 동생인 은신군의 증손자였던 이 고종이 효명세자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뿐만 아니라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정이고요. 또 정조 임금의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가 바로 이 철정이 되게 됐고, 또 고종의 아들이 순종.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선 말기는 이 사도세자의 왕통을 이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후손들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추존될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종이 황제의 나라를 만드는 대한제국이 쓰러지게 되면서 그의 직계가 되는 분들을 다 황제로 추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효명세자인 문조로, 그의 아버지 순조, 그의 할아버지 정조, 또
장조인 사도세자가 이렇게 장조로 추존이 되었고 그에 걸맞는 이렇게 이에 맞는 어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장조의 황제 보라고 하는 이렇게 어세가 만들어지면서 황제로 추존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었던 사도세자가 결국 가장 패서인이 되고 난 뒤에 묘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은 능에 이르는 왕의 무덤이 되는 능에 이르게 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